한 인간은 빛을 상상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화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내면의 저항과 두려움이 클수록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과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가 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억압하고 회피하는 감정일수록 무의식에는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억압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고 변형하면 내면의 균형과 통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는 이유는 가장 어두운 감정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에너지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강력한 자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인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 욕망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이 가장 어두운 영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나 스스로도 자아가 인정하기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더욱 강하게 억압되죠.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제대로 직면하고 다뤄내지 않으면 여러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그림자의 특징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노나 질투, 열등감이나 공격성,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감정이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는 더 강하게 작용해서 무의식에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 지배당한다 라고 말했죠. 이런 그림자를 억누르면 신경증과 불안, 강박증,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하고 잘 활용하면 이는 강력한 창의성과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어두운 감정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까요? 융은 한 인간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감정 속에 그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방향만 변형하면 이는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죠. 그 이유는 억압한 감정은 무의식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질투, 열등감 같은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욕망과 본능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강력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강력하게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강력한 어두운 감정은 그 사람의 깊은 욕망과 본능적인 에너지가 건드려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나 본능적인 에너지 안에 특정한 소망이 없다면 한 상황에서 드러난 그토록 어두운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자극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변형한다면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조절해서 강한 추진력이나 리더십으로 바꿀 수 있죠. 감정을 회피하면 오히려 나를 지배하지만 감정을 직면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게 되지만 의식적으로 직면하고 다루게 되면 내가 오히려 이 감정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감정을 변형할 때 한 사람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변형한다는 것은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의식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옮겼다는 것은 자아의 확장을 뜻하죠. 이는 감정을 무의식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식적으로 탐색해보고 의식에 올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무의식에 억압된 분노와 질투, 열등감이 표출되면서
우리는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걸 보자니 화가 나고 질투가 난다 라는 억압된 그림자가 현실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감정을 인정해 봅니다. 내가 왜 이런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지? 그건 나도 저런 것을 원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질투와 열등감 또는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뿌리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우리는 감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3단계는 감정의 에너지를 깊은 어둠에서 빛의 방향으로 바꾸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두운 감정을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내가 질투하고 열등감에 분노하는 대신 나도 지금부터 나만의 방식으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4단계는 감정을 통합하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가면 더 이상 감정이 나를 제멋대로 지배하거나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죠. 이제 질투와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어두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어야 하죠. 또한 이런 괴로운 감정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메시지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느꼈던 열등감과 좌절감과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의 감정의 근본적인 뿌리를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탐색을 통해 나도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었던 거네. 라는 원인을 찾았다면 이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활용해야 하죠. 내가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지점에서 나의 무의식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성숙한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죠. 융은 이 때문에 한 인간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감정 속에 그 사람의 가장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성장시키는 열쇠라고 설명했죠. 불안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미해결된 문제들의 신호다. 불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깨닫기 위한 초대장이다. 프로이트 역시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을 의식화할수록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억압된 감정과 욕망이 신경증과 불안을 유발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다루어줘야만 더 나은 자기통제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죠. 자신이 강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욕망을 숨기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한 인간의 가장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이 그 사람이 가장 강하게 열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어두운 감정을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죠. 이는 한 인간이 가장 강하게 분노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가장 처절한 지점이야말로 그 사람의 무의식이 진정으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일수록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분노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 순간을 잘 이용하면 그 감정은 절망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강력한 동기부여와 성취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감정을 성장의 에너지로 변형하면 가장 큰 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질투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어야겠다 라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수 있죠. 강한 분노라면 이제 진짜 성실하게 노력해봐야겠다 라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 때문에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 그 밑바탕에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경험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큰 성장을 이뤄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이를 변형한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활용됩니다. 열등감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싶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파악했다는 장점이 있죠. 분노는 보통 억눌려진 욕망이나 불공평한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이런 분노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면 엄청난 추진력이 될 수 있죠.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두운 감정은 오히려 어떻게 변화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죠.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장하거나 또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영역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대개 관심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는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특히 강한 질투나 열등감, 분노,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속으로 간절히 원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 주제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망,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영역이야말로 내가 가장 열망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분노가 크게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존중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감정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라고 물어봐야 하죠. 융은 한 인간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성장과 진정한 깨달음은 긍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죠.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만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융은 한 인간이 원하는 목표와 잠재력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때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어두운 감정, 열등감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이를 자기 이해에 활용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억압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면 이런 감정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의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성은 점점 희미해지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융의 말에는 우리가 가장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감정 속에 우리의 진정한 성장 기회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한 주 동안 가장 불편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스스로 탐색해보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한 번쯤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응원합니다.